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다 보니 전 세계의 반응이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확정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할 것이며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74개의 공약 중 주요 공약들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입니다. 트럼프는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을 군시설까지 이용해서 추방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선 첫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뜻을 또다시 내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벌벌 떨고 있다고 미국에 사는 제 지인분께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네, 첫 번째 임기에 시작한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고요. MBC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 입국자들이 살인,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하며 우리는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길 원한다. 단 합법적인 이민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한 규모로 추방을 단행하면 법적 절차적 문제가 상당할 것이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요, 트럼프는 불법 이민이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민 및 관세 집행국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죠. 또한 첫 번째 임기에서 시작한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로 불법 이민 유입을 막겠다는 거죠. 이 정책은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 정책을 통해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영주권 발급할 때 인터뷰도 까다로워질 것 같고요. 서류 처리 기간도 길어지며 서류 미비자도 추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장점으로는요, 그 수많은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불체자들과 난민들로 인해 노숙자들이 생기다 보니 치안이 불안했던 것이 이럼으로써 미국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공약은 경제정책입니다. 세금 감면 및 관세 인상,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고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인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관세 정책은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세 인상은 무역 정책을 불러일으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공립학교 내 기도 및 종교활동 활성화. 네, 트럼프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교 내 기도와 기타 종교 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반대하는 이들은요, 이 정책이 종교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우려하는 반면 종교적 보수층은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한 인사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는 여기서 암살 시도 당시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트럼프를 만지셨으며 앞으로도 기독교가 가치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종교와 기독교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미국을 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가정마다 성경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혼란은 종교적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적인 힘은 하늘에서 온다고 믿는 거죠. 하늘의 가르침을 중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성별 정책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고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정책은요, 성별을 법적으로 출생 성별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와 인권단체들은요, 이 정책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층은요, 전통적인 성별 구분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접근을 지지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전기 자동차의 의무 제거.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는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중심의 경제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전기차를 팔고 있는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뿐 아니라 석유 등에 대한 모든 보조금도 폐지하자며 찬성했습니다. 네, 전기차를 파는 머스크는 왜 보조금 폐지에 찬성했을까요? 네, 머스크는 지난 7월 실적 발표 당시 보조금 폐지에 대해 테슬라에게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 업체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의 귀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우주 방어군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주 정책 변화가 변화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나대고 있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요, 대선 이후 정책 인수 작업에도 참견한다고 하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젠 돈에 권력까지 거머쥔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전기자동차 관한 보조금과 규제를 줄이고 연료 효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로 인해 미국의 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반면 전통 에너지 사업 종사자들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정책 중심으로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지지자와 반대자의 입장도 뚜렷하게 갈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나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와 사회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